Airborne particulate matter is being raised as a critical environmental issue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celebration of World Environment Day, we will pick up on the truth and misconceptions about particulate matter and seek how we can collectively deal with the environmental issue. For over 30 years, Chang Jae-yeon, a professor of preventive medicine at Aju University, has studied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ing particulate matter.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이렇게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여러 가지 규제도 강화하고 또 연료도 좀 좋은 거로 바꾸고 전체적으로는 꾸준하게 줄어왔고. As a co-representative of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the largest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Korea, and chairman of the Korea Safety Health Environment Foundation, he has done environmental work on various fronts. 앞으로 예를 들어 한 5년 후 대기 오염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 겁니다. 미세먼지는 매우 정직하죠. 우리가 한 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On Heart to Heart, we will hear from Professor Chang Jae-yeon about the A to Z of particulate matter. 동아시아의 새로운 환경 재앙으로 등장한 미세먼지로 인해 파란 하늘을 보며 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일상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자,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장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세계 환경의 날에 오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세계 환경의 날이라는 것이 하나뿐인 지구라는 그 공감대, 그래서 지키기 위한 그런 공동 협력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지구가 하나뿐이구나. 그런데 또 거기다 아름답기까지 하고 하니까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산에 가고 싶다 또는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행사가 많네요. 네,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사실 여러 환경 문제 중에 특별히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일단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유럽에 계시는 분들은 뭐 미세먼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과거보다 이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안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죠. 네네. 공기 중에 이제 석탄이라든지 석유 같은 거를 태웠을 때 이제 가스 물질들은 나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입자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게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사실 용어가 번역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닙니다. 입자상의 물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정확한 용어죠. 그렇다면 왜 미세먼지도 있고 또 초미세먼지도 있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르죠? 이제 전체 입자상 물질들 중에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을 한 건데 기형이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것들을 이제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2.5 마이크로메타보다 더 작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그걸 또 미세먼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혼동은 있는데 사실 같이 있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미세먼지 하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이제 1985년에 이제 이런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들 이런 거를 이제 정책 연구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86년도에는 이제 PM2.5라는 그 미세먼지의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또 돌연변이성 연구를 했었어요.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본격적인 미세먼지 연구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그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게 됐을 때 대기오염 대책을 세워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대책도 동시에 세웠는데 이게 이제 연구는 많이 안 됐고 그 당시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유해성이 크다는 걸 알게 돼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미세먼지 갖고 쓰게 됐죠. 분석하고 그 안에 발암 물질을 측정한다든지 또는 돌연변이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뭐 선수들이 예를 들어 한국이 아닌 뭐 일본에서 지내면서
이제 88 올림픽 때 한국에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이제 한데요. 80년대 중반이고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서울시 대교염이 세계 도시 중에서 제일 나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뭐 올림픽 좀 비방하는 그런 대남 선전도 했고 외국의 육상 선수들이 서울에서 올림픽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우리 경기력이 떨어질 테니까 뭐 일본에서 자고 경기 당일만 뭐 서울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좀 범정부적으로 대책들을 이제 강구하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곳 한국에서 마시고 있는 공기는 어떤가요? 이제 그런 과학적인 측정 연구 결과라든지 또는 정부의 측정 자료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 그 당시가 지금보다 한 오염도가 한 4배쯤 높았다. 4배나요? 예. 엄청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가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4분의 1로 줄었지만 그것도 근데 안전한 기준은 아니고 그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2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불만족스럽고 국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는 또 이상한 것은 아니죠. 맞아요. 요즘 보면 조금만 이제 미세먼지 뭐 앱을 이제 스마트폰에 깔고 습관적으로 이제 보게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럼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이렇게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그래서 우리가 7, 80년대는 이제 경제만 하다 보니까 환경에 이제 너무 신경을 못 썼고, 근데 이제 88 올림픽 계기를 해서 좀 이제 개선 대책들을 많이 수립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도 강화하고 또 연료도 좀 좋은 거로 바꾸고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줄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에는 또 경유 승합차들이 또 너무 소비가 많이들 구매하시는 바람에 오염도가 또 나빠진 적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하게 줄어왔고 최근에 이제 한 또 5, 6년간은 정체 내지는 또 일부 도시에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이제 나쁘게 느끼시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 전, 뭐 한 2013년, 14년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민감해진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또 2013년부터는 예보자라고 그래서 일기예보 시간에 매일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매일 자주 접하시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는 그때부터 미세먼지는 이제 중국발,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넘어온 거다라고 이제 정부가 뭐라고 그러나 선전을 한다 그러나 이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이 좀 더 분노감, 억울함 이런 것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분노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세계 각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1950년대에는 미국, 유럽, 일본이 세계 최악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이제 제일 좋은 나라가 됐고 대신 그 당시에 이제 경제 개발이 안 돼서 청정 지역이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은 최악이에요. 중국은 오히려 한 16위, 17위 정도. 그런가요? 중국이 오히려 16, 17이면은 그동안 이제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보다 이제 더 나쁜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년대 이제 뉴욕 사진이나 뭐 런던 사진 보면 스모그 때문에 막 뿌옇고 그냥 시꺼맸던 그런 이제 사진들,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런던 이제 스모그 사건이 1952년에 약 한 12,000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뉴욕도 뭐 추수감사절 사건 같이 이런 오염이 심해서 사망자가 크게 늘었던 그런 사례들이 유럽 도시애들 또 미국 도시에 많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 낮은 곳으로는 뉴욕하고요. 또 런던이 있는데 여기 좀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뉴욕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매우 나쁜 거고 해결하기 힘든 것 같지만 또 이제 그런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이게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있구나라는 우리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경험상 우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가장 많이 쓴 방법 그리고 뭐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또는 이제 쓰레기 소각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각을 이제 줄이는 것. 그다음에 이왕 연료를 쓰려면은 좀 좋은 청정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래서 석탄 석유보다는 가스보다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나 물 또는 바람을 이용한 그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공기가 깨끗해지겠죠. 또 이제 배출 시설들, 자동차 이런 데 이제 배출가스가 조금 나오게끔 규제를 좀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배출 방지 억제 시설들을 이제 부착하는 경우 하면은 효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능한 근데 거죠. 그런 것들로 그 유럽 도시들이나 미국이 해결을 한 거죠. In modern society, we have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mong them, air pollutio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environmental disasters facing the world at present.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bout 3 out of 10 Koreans have identified air quality issues, such as airborne particulate matter, as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issue that requires immediate action. Professor Chang Jae-yeon says air pollution directly affects climate change. What could we do about climate change, a threat to humanity? 지난 5월이었었죠. 그린피스의 제니퍼 리 모건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제 환경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일리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이제 환경이 오염이 된 상황에서 경제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요구하는 환경의 질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경제 개발하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파라다임의 그런 경제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을 이제 확대한다든지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종의 뭐 블루오션일 수도 있고 또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산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만 어떤 경제에도 이제 직접적인 도움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기업들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인데 글쎄요,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재생에너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같이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이나 공기나 바람처럼 아무리 사용해도 또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구에 있는 그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양의 크기는 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인류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경제성이 이제 부족한 거거든요. 석탄, 석유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잘 축적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재생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그 재생에너지 그 기술 개발 또는 그걸 확대하는 거에 아주 전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라든지 총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만 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에너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부작용 내지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도 막 이제 처음 시작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농촌에서의 그런 이제 경관 파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이 조금씩은 나오곤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통계에 하면 전 세계 꼴찌에서 3번째예요. 우리보다 태양 여건도 햇빛 여건도 굉장히 나쁜 나라들, 이런 바람 여건도 나쁜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차원이 아닌 거죠. 아예 네.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은 너무 낮아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 마련도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강도 국경을 넘어가고 네. 바람도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협력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리고 기후변화,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또는 뭐 오존층의 파괴 문제 또는 해양 오염 보면은 국제 간의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국제 기구도 만들고 협약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항상 이제 내가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더 해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렵고 네네. 우리 오존층 파괴를 막는 몬트리올 협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됐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고 성과가 네. 있는데 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워낙 큰 인류의 미래에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어서 네. 이 지구가 하나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타고 가는 유일한 배라는 생각을 좀 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넓혀야 되겠죠. 네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미세먼지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해양 오염에 비해서는 좀 각 국가가 네. 좀 더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제 자기네 나라 내부의 물질들을 잘 줄여서 자기 네. 국민들을 보호하면 근데 그것이 또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영향도 미치니까 네네. 동시에 이제 다른 나라에 주는 피해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으면 이제 남북한과 네.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이 이제 그 영향권 하에 네네.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협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주로 이제 화석 연료고 그거는 곧 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들이 되면은 이제 지구적인 문제도 해결이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또 자기 나라 안에서의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추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네. 좋은 성과가 거둬지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사상 최고 폭염이 있었어요. 40도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폭염이 일어나서 중국 같은 경우 38도까지 올랐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텍사스하고 뭐 오클라호마에는 토네이도가 이제 몰아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닌 약간 좀 재앙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여러 가지 피해 중에서 제일 네. 이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들이 이제 폭염의 증가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런 특별한 기상재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폭염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연이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폭염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고 또 빈도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도 급증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인간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인재가 늘을 것 같은데 네. 통계를 보면 자연재해가 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후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영화에서 보던 그런 현실들은 좀 물론 과장된 거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측 못했고 경험 못했던 네. 그런 이상기후 현상들 그래서 어떤 재난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일부 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기후 변화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성 경고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30년 가면 큰 일이 벌어질 거다. 네. 2050년 가면 벌어질 거다 그랬는데 거의 이제 코앞에 다가온 거죠. 네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게 이제 목표였고 또 그거를 합의하기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줄인 나라들도 있지만 되려 이제 늘은 나라도 있어서 사실
전문가들이 권하는 그런 수준에 크게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 재앙이라든지 재난이 곧 닥친다고 생각하면 네.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나 또는 폭풍이든 태풍이든 홍수 이런 자연 재난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그걸 어떻게 긴급하게 좀 거기 피해자들을 좀 재난을 갖다 구출한다든지 네. 또 보호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 우리가 적응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것도 지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도와야 하는 신경을 쓰고 뭔가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실천 방안 몇 가지만 네. 이 자리에서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환경 문제들이 보면 에너지 사용하고 네. 다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또는 자원을 많이 쓰고 소비를 많이 하면 네. 이 환경에는 이제 부담이 되고 또 피해가 되고 그게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그래서 하여튼 에너지를 이제 완전히 또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좀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면 좀 자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좋은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동차를 좀 덜 타기라든지 네. 또는 뭐 쓰레기 배출 같은 것도 좀 줄이는 그렇죠.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사용을 좀 줄인다든지 네네. 그런 것이 이제 환경에 두루두루 다 도움이 되죠. 네, 우리 모두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할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참고 안 하면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공기를 차갑게 냉방을 하고 그렇죠. 필요 이상 덥게 만들어서 네. 건조하니까 건조하다고 또 가습기를 틀고 미세먼지도 공기를 깨끗하게 하면 될 텐데 네. 이게 뭐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사고 이러면서 에너지 사용 늘리고 네. 소비를 늘리다 보니까 미세먼지는 점점 많아지는 그런 네. 세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꼭 필요한 소비를 줄이려고 해서 힘드신 것보다는 네. 굉장히 불필요한 소비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네. 큰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이자. 현명한 소비, 그다음에 주체적인 소비만 해도 네. 굉장히 많은 환경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네. 왠지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뭐 나쁩니다, 뭐 최악이다 하면은 무조건 나갈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 나쁨일 때 마스크를 쓰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긴 하나요? 아니면은 미세먼지는 조금 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네네. 마스크를 써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몸에는 더 해로울 수도 있죠. 숨쉬기가 불편하셔서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네. 또는 마스크를 써서 오히려 몸이 굉장히 편해지시면 쓰는 거는 뭐 좋은 건데 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쓰시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꼴이죠. 네네. 몸에 더 해로운 거죠. 그렇죠. 전에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입을 뭔가가 막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막 숨도 안 쉬어지는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마스크를 잘 못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이 힘들어하면은 그거는 내 몸에 안 좋은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게 네. 우리 생리적으로 우리 네네. 몸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네. 자, 끝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교수님의 개인적인 희망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회가 복잡하고 이제 네. 환경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럴 때일수록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미래 네.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숲과나눔이라는 재단을 만들었고 네. 거기서 이제 이런 환경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대안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환경이나 생태 공동체인 이제 북한까지 포함해서 네. 한반도 이제 환경 보호에 또는 환경 개선에 어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어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밖에 나가서 정말 마음껏 그렇죠. 뛰어놀고 좀 마음 편하게 숨쉬고 이럴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